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2월 14일 삼성전자의 업황을 통해서 첫 번째 현재 지속되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조정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 세 번째는 5G 장비에 대해서 그러한 종목들은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삼성전자의 흐름을 업황을 통해서 주가의 위치 그리고 기관들의 어느 정도의 기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세 개의 종목 삼성전자 그리고 우선주 그리고 프로텍의 갱본더 장비를 이용한 유연소자에 특화된 반도체 후공정의 생산 100배 그리고 5G 장비에 대한 RF텍 세 개의 종목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의 주가가 81,000원대요. 지난주에 투자 매매를 한번 보게 되면 기관들 특히 연기금을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정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은 7,500억 원을 샀고 기관들은 9,000억 원을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5,277억 원을 순매도하고요. 연기금은 3,224억 원. 코스닥에서는 555억은 기관들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33억 원의 소폭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현재의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1년 동안 1억 5천만 주 정도를 매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역시 기관 투자가 역시나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도를 하게 되면 코스피 200의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흘러내리기 주가가 밀리게 되면 지수 역시나 하락을 명케 어렵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현재 54.82%, 지난해에 57% 종목 보유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역시나 삼성전자보다는 적게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1억 5천만 주 이상을 1년도 채 안 돼서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끝은 보이게 될 것이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재 10% 정도 11%의 보유를 깨진 상황에 있죠. 그러면 업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또다시 대규모의 계약을 따낸 듯을 하다 매출 1조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퀄컴이 지난 2월 10일 차세대 5G 모뎀 칩 솔루션 스냅드래곤 X65의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5G 모뎀 칩은 5G 스마트폰 등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이고요. 퀄컴은 공장이 없는 팹리스 업체예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그리고 파운드리는 반도체의 위탁 생산하는 곳이고 그 업체의 칩 생산을 맡기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퀄컴 X65의 생산업체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로 정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왜 그런가? 퀄컴의 스마트폰 AP 주력 제품 스냅드래곤 888에 이어 또 한 번의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는 5G 장비와 현재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 메모리 반도체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상황이고 고객 예탁금 역시나 현재 과거 20-30년 전과 다르게 65조 원의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많이 판 상태에 있고 그럼에도 개인들이 주가 조정이 있을지어도 개인들은 팔 생각은 현재 없습니다. 최근에 초저금리에다가 갈자금, 부동산으로 가기에는 적은 액수가 해당되는 거고요. 따라서 개인들은 주가가 하락할 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매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한편 퀄컴의 파운드리 수주를 하면 1조 이상의 또 매출을 증대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과거와는 생각지도 못한 매출 증대에 해당이 됩니다. 퀄컴은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스냅드래곤 X65C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한다.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될 전망이며 애플의 아이폰용 AP 모뎀칩, CPU,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등을 통합한 반도체, AP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S21의 스마트폰이 상당하게 전 대비 30% 이상의 큰 매출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현재 4나노미터의 파운드리 공정에서 생산이 유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점차로 초미세화 공정이 시작되고 있죠. 퀄컴은 X65를 생산을 맡긴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힌트를 줬다. 퀄컴은 X65가 4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의 주력 공정은 5나노 공정. 5나노는 선폭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간격을 뜻하는데 점점 좁을수록 고집적화, 고첨단 기술을 요구하고 있죠. 선폭이 얇을수록 초소형,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데 끝없이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끝없이 이렇게 줄여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작은 공정을 하게 되면 저항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죠.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반도체의 소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대안은 유일한 것이 있죠. 그래핀입니다. 4나노 공정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TSMC 뿐이다. 해외 정보기술 전문 사이트들은 퀄컴의 X65 모뎀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생산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하며 삼성전자의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 퀄컴의 핵심 칩들을 삼성전자가 수탁 생산한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퀄컴의 X65 생산과 관련해 TSMC가 아닌 삼성전자가 맡게 됐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TSMC, 삼성전자 등이 그동안 밝힌 기술 로드맵을 감안해 보면 퀄컴의 계획대로 4나노 공정에서 현재 C제품을 생산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TSMC는 그동안 4나노 공정의 양산 시기를 내후년 2023년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TSMC를 이끌고 있는 마크리오 회장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TSMC는 2022년에 개선된 5나노 공정을 출시하고 2023년에 4나노 공정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우 회장의 발언대로라면 TSMC는 올해 안에 퀄컴의 X65 4나노 공정에 양산 납품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물론 TSMC가 4나노 공정의 양산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대만에선 TSMC가 4나노 공정을 짓고 있다는 보도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양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텔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좀 앞당길 수는 있지만은 올해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퀄컴에 대한 1조 매출은 삼성이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도 있다. 5나노, 4나노, 3나노 등 초미세 공정 개발한 속대를 내고 있지만 파운드리 수율, 전체 생산량에서 양질의 비율이 경쟁사보다 낮다는 분석이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삼성의 기술력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잘 수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율이 낮으면 계약을 따내도 영업이익 등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지만 그간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수율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장악한 한국, 반면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 강국인 대만. 대만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길로 반도체 산업을 키운 나라입니다. 반도체는 기억하고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고도화된 연산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로 나누고,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꽉 쥐고 있는 분야가 D램, 랜드 플래시 메모리로 불리우는 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이고요. 연간 230조 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 매출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사업 부분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매출 규모를 따지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드너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겨우 26%, 나머지 73%를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이 비메모리인 시스템 반도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정한 반도체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차지해야 할 시장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데스크탑과 서버 등에 들어가는 인텔, AMD의 중앙 처리 장치, 갤럭시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의 AP 칩,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ECU가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제품의 정체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기술, 초미세 공정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초기엔 종합반도체 회사가 이들을 장악했지만 점점 미세화되는 공정을 쫓아가기 위한 인력과 주기적인 설비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설계, 생산이 나뉘어집니다. 설계를 우리는 팹립스 업체라고 그러고 생산만 전담하는 파운드리 업체, 이렇게 나뉘어지는 상황에 고도로 분업화된 형태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만의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기술은 없지만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하나로 시장을 장악해 왔습니다. 드레스포스 집계로 따르면 지난해 파운드리 점유율 54%를 대만이, USMC를 포함한다면 대만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아직도 국내에 많은 분들이 세계 반도체 1위는 삼성전자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만의 TSMC는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다. 애플 영혼의 단짝인 TSMC다, 이렇게 됐는데 TSMC가 이 시장을 거머쥔 전략도 독특하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80년대부터 대규모 투자를 해가며 치킨 게임으로 미국, 일본, 대만 회사를 몰아내고 메모리 반도체 정상에 올랐다. 이른바 무어의 법칙을 따라 더 미세한 공정의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내면서 말하자면 수요에 맞춰 많이 찍어내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 과정부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2, 3년 뒤에 실제 대량 생산할 시기에 품질까지 보장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완전한 B2B 시장이다. 기업 모토로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를 내세운 TSMC는 애플의 아이폰, AMD, 퀄컴의 오랜 파트너이고 심지어 미국의 제재를 받던 화웨이와도 끈끈한 거래를 이어갈 만큼 신뢰를 강점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주문을 맡긴 기업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걸 강점으로 하다 보니 거래하는 기업만 480여 곳. 오랜 협력 관계에 있는 애플은 이미 내후년 출시한 아이폰용 AP 칩 생산을 이미 발주했습니다. 그만큼 후발주자인 삼성이 좀처럼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랬는데요. 기술은 세상을 협력 관계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애플의 모든 물량의 AP 물량을 삼성에서 대만의 TSMC로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TSMC와 협력을 한 거지. 기술력이 삼성이 지속적으로 과거에 우수했는데도 이렇게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시장에 130조를 투자한다. 10년 동안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죠.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비메모리 시장을 점차 대만 업체와 간격을 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후공정 기술력, 패키징 기술력만 확보된다면은 애플의 AP 칩에 대한 그 수주의 물량은 어느 정도 가져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나노급에서 승부 파운드리 재편 승자는 어디가 될 것이냐? 바로 소재를 선점하는 자가 파운드리의 우승자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 반도체의 미세 공정 이제 3나노에서 승부된다라고 하지만 3나노, 2나노에서는 파운드리에서 승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반도체 소재에 누가 먼저 그래핀을 차지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승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TSMC는 7나노미터 이하 생산 물량의 50%를 쥐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그에 만만치 않게 실력자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20년 넘게 이 시장에서 공을 들여왔기에 TSMC가 감당하지 못한 물량부터 서서히 잠식해가며 현재는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90년대 적자를 내가며 키운 시스템 반도체 기술로 2015년 14나노미터 공정이 모바일 AP를 선보였고 현재 갤럭시 S21에 들어간 엑시노스 2100으로 5나노급 제품 상용화까지 성공을 하고 현재 갤럭시 S21은 상당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세를 몰아서 오랜 협력 관계에 있던 IBM을 통해 서버용 파워 10 수주를 따냈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 RTX 30 시리즈 자체 생산을 줄이기 시작한 인텔의 일부 물량을 따내는 등 시장 점유율 2위로서 따라붙는 상황이고 트랜스포스 조사업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17%, 격차가 현재 크지만 TSMC의 유일한 경쟁사이며 올해부터는 간격을 좁힐 것인가를 확인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삼성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3나노미터, 물리적 한계라고 하는 2나노미터에서 누가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초미세 공정을 완성하느냐. 여기에 더 이 초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노광 장비를 독점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EUV 초미세 공정이죠. 누가 더 빨리 많이 확보하는지 이를 승부를 가를 변수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자분하고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한 끝없이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한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됐죠. 그러면 반도체의 기본 실리콘에서의 다른 소재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일 그래핀이 세계 최초의 비전사의 그래핀 라지 스케일을 어느 정도로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삼성과 우리가 대만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 향후 2, 3년 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을 비메모리 시장에서 현격하게 저는 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우선주는 개인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프로텍의 갱본도 장비로 인한 후공정, 주가 상승, 그리고 5 장비 이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3월, 4월 봄 이후에는 성장세가 저는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2월 중 설이 지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기관 물량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로 전 세계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은 2025년 370조 원. 이곳에서 현재 17%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10%라고 한다면 37조가 되겠고요. 20%라고 한다면 74조에 해당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30%를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지켜야 할 TSMC는 올해만 연간 30조 원 투자의 일본 부품업체와 함께 후공정 연구개발로 공동전선, 후공정님이 유연소자로서 방향 리지드가 아닌 유연소자 플렉서블 반도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벌써 생산을 100배 향상할 수 있는 프로텍의 갱본도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추격자인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 투자에만 약 10조 원 규모의 막대한 돈을 할애할 전망. 10조 원이라니요. 훨씬 더 많이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 기자분은 조금 일부의 기사의 내용이 좀 오류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진 파운드리 시장에서 한국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예스라고. 그러면 기업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현재 81,800원 정도의 하방 경직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봉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8만원 초반에서는 하방 경직,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내린다 손치도 감사히 받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1년에 4번 하는 배당 역시나 또 재투자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방 경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시장은 조정 장세가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을 잘 관찰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하방 경직의 현재의 모습을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죠. 분봉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는 현재 10%를 1년도 채 안 돼서 외국인의 지분을 개인들이 전부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여전히 현재는 74,300원이요. 73,000원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텍의 갱본더에 대한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어느 정도 4분기부터 회복세에 2019년도와 같은 회복세에 들어섰다라고 하고 현재 평택 같은 경우도 2-3공장이 가동되는데 하반기에 양산화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면 프로텍에 어느 정도의 수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역시 하방 경직된 자리로 보여집니다. 지난 수요일에 31,950원, 32,000원 정도 해당하네요. 이 대량 거래 의미가 어느 정도가 끝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큰 거래량이 두 번째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갱본도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되고 분명히 삼성전자는 절대적으로 비메모리 시장의 석권을 위해서는 유연소재에 특화된 갱본도 장비가 저는 꼭 필요한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대량 거래 의미도 나왔었던 거라고 보고요. 시장 흐름도 이렇게 보게 되면 3만원 초반에서 하방 경직된 자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거기에서 1,000원 올인 지난 수요일에 31,950원, 32,0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RF텍은 5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죠. 삼성은 버라이즌 8조 그리고 퀄컴의 이렇게 반도체 칩에 대한 거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중저가 대역에 주파수 경매가 완료되고 이제 5G 장비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상황에 놓여 있고요. 설이 지나면서 또 3월이 되면서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상황에 그런 위치의 모습에 있습니다. RF텍 역시나 일봉상으로서는 캔들에 대단히 좋은 도지 캔들이 나왔네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균형된 상황이 주가 바닥에서의 도지 캔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허니균주에 대해서는 차츰 좀 밀어놓더라도 올해의 5G 장비 안테나 모듈에서는 여러 곳에 레포트에 한다면 최소 5배는 성장할 것이다. 못 잡아도 4배 이상 그렇게 되면 저금 마무를 한다라면 현재 9,560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저가라고 하는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분봉을 통해서도 대바닥 자리가 지난 2월 달에도 잠시 한번 왔었고요. 여기에 지난 1월, 12월 한번 볼까요? 12월에도 지난 2월 정에서도 9,200원 또 잠시 한번 전저점 자리를 터치했었네요. 지난 12월 23일 이때쯤에 대바닥 자리라고 제가 언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제이준 코스메틱에서 63만 주를 추가 지분을 했고요. 15,600원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죠. 현재는 전저점 자리에서 다시 했었고 9,500원을 이렇게 상환된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방이 열려져 있지만 거래량이 현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는 아직 지수가 조정 장세에 있기 위해서 수급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RF텍을 보면서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금융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 그리고 RF텍은 외국인 지분이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한계에 봉착을 했다.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장비주에 이렇게 계약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주가는 좋은 모습으로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빨리 말을 노력을 해서 해봤는데 벌써 28분 정도가 됐네요. 오늘이 설 연휴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는 또 한 주간에 또 5일간 동안에 거래가 재개될 것이고 2월은 앞으로 2주 정도 시장의 조정 장세, 연기금, 기관 물량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가 관심사항이겠네요. 조정 장세가 멈추어져야 수급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건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설 명절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남은 저녁 시간 다음 주에 일상에서의 건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마무리 휴식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